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 문화 플랫폼을 자임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여 년 만에 공식 개관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며 다시 한번 호남 구애에 나선 가운데 당내 비주류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 사업이 한국전력과 지역대학들의 공동교재 발굴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의 공모 마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 경도의 선정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아시아 문화 플랫폼을 자임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여 년 만에 공식 개관했습니다. 어제 열린 공식 개관식을 통해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보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예술극장에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자 아시아 국기들이 수놓인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앞으로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사적 첫발이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입니다. 아시아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 기관이 될 것입니다. 공식 개관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등 국내외 문화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공식 개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입니다. 연면적 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문화전당은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 문화시설을 처음으로 전면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식 개관을 기념해 세계적 석학의 특별 강연이 이어지고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 9월 부분 개관에서 일본 콘텐츠만 보여줬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번 공식 개관을 통해 모든 개관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먼저 둘러봤습니다. 문화창조원에 들어서는 순간 눈과 귀를 사로잡는 초대형 미디어 아트와 조용한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최신 키네틱 아트. 구도자가 된 로봇팔은 전시장 안에서 8만 대 전경을 플라스틱 위에 조각합니다. 문화창조원은 거대한 공간 안을 다양한 미디어 아트로 채워놓고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아시아라는 시장, 하나는 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시장. 이것을 두 가지 전략으로.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총망라한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는 문화정보원은 보이는 수장고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던 민주평화교류원은 이번 개관에서 처음으로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해 만든 민주평화교류원은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고 앞으로는 아시아의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전당 내에서 상징적인 공간 또는 정체성의 공간이 5.18 민주평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플랫폼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류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부분 개관에서 가장 대중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 문화원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식 개관에 맞춰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발표한 합의문에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고 중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공연 등을 문화전당에서 소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0.6도로 무척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3도에 머물겠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초겨울 추위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진눈깨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눈발이 제법 굵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에 최고 8cm, 광주 전남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며 다시 한번 호남에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비주류는 물론 무소속 천정배 의원까지 사퇴 요구를 하는 등 당 안팎에서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사면 초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지난 18일 이후 일주일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문재인 대표는 호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운명 공동체라며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 대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신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며 호남 민심에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단합하고 또 혁신해서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꼭 해내라는 것이. 그렇지만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문안박 연대는 기득권 연합일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와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을 빈사 상태로 만든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전제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책임지는 모습, 이선 퇴진, 물러나는 모습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다른 야권의 재구성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새정치 비주류도 거취 문제를 제기한 자신들을 문 대표가 공천권 요구 세력으로 폄훼한 데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고위에 불참하는 등 회피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주에 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이고 호남의 민심을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지. 더욱이 호남 쪽 국회의원들이 오늘 서울에서 회동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는 문 대표 사퇴 요구를 비롯해서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는 29일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안팎에서 사퇴 압력까지 쏟아지면서 문재인 대표가 사면 초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수년째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3년 사이 광주 전남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4.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가계소득의 전국 평균 증가율은 5.1%로 연간 가계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0.5%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중 광주 전남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3,58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600만 원에 비해 1,000만 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광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공사를 따는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입찰을 추진하는 광주시 체육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업체는 지난달에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유찰됐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시 농민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농민 백남기 씨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폭력 진압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다음 달 5일 민중 총궐기 2차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영광군 법성면의 한 카페 건물의 철거 공사 도중 벽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3살 김모 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테리어용으로 설치된 벽돌을 철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F1 조직위원회가 내년도 F1 대회 개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인 개최권료 지급을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항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을 마지막으로 2년 연속 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F1 조직위는 이달 말까지인 2016년 F1 대회 신용장 개설을 하지 않기로 해 미개최가 확정됐습니다.
F1 조직위와 폼 측은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조정 협상을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양측의 위약금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F1 조직위가 내년 F1 대회를 포기한 겁니다. F1 조직위는 F1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계약 내용 노출에 의한 상업적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폼 측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위약금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조직위의 느긋한 태도에 전남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먼저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1,500이고. 로비해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해결 방안을 찾으십시오. 전라남도와 F1 조직위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F1 조직위원회가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개최권료 협상에서 깎은 돈을 적립해 위약금이나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F1 조직위원회의 1년 운영 예산은 1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2년 연속 F1 대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인건비 등 기본적인 예산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F1 조직위가 책정하고 있는 전체 예산은 매년 1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2013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금 예비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적립을 합니까? 의가 없습니까? 이 돈은 F1 조직위의 적립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F1 조직위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144억 원. F1 대회 개최권료를 낮춰서 남은 차액입니다. F1 조직위는 이 적립금을 위약금 지불이나 소송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2017년 말 해산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F1 대회 미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매년 운영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위를 서둘러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1 대회 주관사와 협상하는 소송팀만 별도로 꾸리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마지막까지 중단했다. 여기서 이제 확정됐다. 그래서 우리 F1 조직위 해산한다고 해산 절차 밟아서 나머지 아까 180 몇 억 있는 거 도에다 그냥 귀속시키고 그냥. 계약상 마지막 F1 대회까지 개최가 취소되면서 앞으로 험난한 위약금 협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대비해 광주에 다이빙 팀이 창단됐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어제 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일반부 다이빙 팀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다이빙 팀은 지난 2010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지낸 고병진 감독을 중심으로 전국체전 3관왕 출신인 조성인 등 선수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이빙 팀은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이용하고 시체육회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경기력 향상과 꿈나무 육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전파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전파 페스티벌에서는 일상에서 활용되는 전파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파올림픽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 사업이 한국전력과 지역대학들 간의 공동교재 발굴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워크숍에서는 공기업 취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 신기술 분야 특별 강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역 대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전 본사가 직접 진행한다는 소식에 수강 신청자가 몰리면서 정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한전이 빛가람 혁신 도시로 옮겨온 이후 에너지 기업과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책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실무적으로 다가가니까 피부에 더 와닿고 훨씬 면접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강 내용은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하는 신기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현업 전문가의 설명이 전기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미나 같은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밖에 전기 산업 분야가 어떻게든
변화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이제 알아갈 수 있으니까 공부해가는 이제 방향도 제가 잡을 수 있고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전은 전남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성장 에너지 분야인 초고압 직류 분야 전문 교재를 개발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인근 대학이 합동해서 인재를 육성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새롭게 성장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산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의 공모 마감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던 부산이 공모를 포기했고 인천 역시 외국 자본의 투자 철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곳당 투자 규모 1조 원 이상, 카지노와 호텔이 포함된 복합 리조트 사업은 올해 초 정부 발표 이후부터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의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던 롯데그룹이 외국인 투자 유치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전국에서 사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곳이 넘는 외국 투자 자본이 참여를 검토하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던 인천도 대다수가 투자 의사를 철회한 상황. 경남 진해와 전남 여수도 아직까진 외국인 투자자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복합 리조트 공모 참여가 확실시되는 곳은 인천 한 곳에 그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복합 리조트 공모 자격으로 내걸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투명한 사업성과 함께 심사기간 최소 570억 원에서 최대 2,800억 원 정도를 예치해야 하는 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공모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한 막바지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나주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에너지 기업들의 분양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과 신도산단에 근로재테크 등 에너지 관련 기업 5곳이 입주하기로 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지금까지 77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혁신산단과 신도산단에는 17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시즌 함께했던 두 용병 투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외국인 스틴슨과 에반 믹과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타자 브레필하고만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틴슨은 지난 시즌 11승을 올리며 2선발로 활약했지만 후반기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시즌 중반에 합류했던 에반 믹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다송어를 육상에서 연중 양식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어민들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소비자들도 싱싱한 송어를 사계절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얼음 팔뚝보다 큰 물고기가 양식장에 가득합니다. 지난해 가을 들여온 바다송어입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만 했던 치어들은 1년 만에 이렇게 최대 4kg까지 성장했습니다. 냉수성 어종인 바다송어는 수온이 내려가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만 길러왔지만 지하 해수와 순환 여과 방식을 이용해 육상 양식에 성공하면서 연중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3만 톤에 달하는 수입 연어류의 수입 대체와 국내 송어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 내수면과 바다 양식 어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바다송어는 최근 광주와 부산 지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20톤이 출하될 예정이고 대형마트 입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00원에서 13,000원. 수입산 냉장연어와 비슷하지만 신선도와 식감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감도 좋고 맛도 담백하다고 합니다. 판매가 더 확대되면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연어과 어류 가운데 대서양 연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송어. 특히 중국 지역 소비가 크게 늘면서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배움, 성장을 돕고 나누기 위한 교육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배움 넘어 꿈이 연구는 광주 혁신교육을 슬로건으로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주형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수업 나눔 등의 주요 사업별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혁신교육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교육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대규모 정원 감축이 예고된 가운데 명예퇴직 제도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정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20명의 기간제 교사가 직장을 잃게 됐다며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 정원 과다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자며 관련 예산 25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이 개장한 것을 비롯해 전남에는 현재 무안과 여수 등 9곳에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차단을 위해 사육농가에서 일제 입식과 출하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정부는 어제 전남도청에서 합동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과 함께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가에서 2회 이상 AI가 발생하면 해당 계열사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울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나오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0.6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진눈깨비가, 오후부터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최고 8cm, 광주 전남 내륙에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을 기점으로 광주와 담양, 장성, 한평, 영광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는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장성 2도, 담양, 광주 1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도 광주가 3도에 머물면서 평년을 10도 가까이 밑돌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묻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눈, 비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